봄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계절이지만 건조하고 미세먼지 많고 황사 있고 꽃가루 많고 강한 자외선으로 눈에는 너무나 힘든 계절이에요. 봄철만 되면 이 질환 때문에 안과에 많이들 방문하시는데요. 봄철 눈 관리는 딱 3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알레르기, 건조증, 자외선. 먼저 알레르기 결막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항원 물질, 봄철에는 꽃가루, 풀립, 황사, 미세먼지 정도가 있어요. 이런 물질에 노출이 되면 이걸 적으로 간주해서 우리 몸에서 히스타민이 분비되고 이로 인해서 혈관의 투과성이 높여서 거기서 분비물이 나오고 혈관이 확장되니까 눈이 빨개지는 겁니다. 증상은 알레르기니까 가려움이 있고 충혈, 눈물, 찐득한 분비물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눈이 가려우니까 우리가 눈을 비비게 되죠. 비비고 나서 많은 환자분들이 놀라서 안과에 오세요. 흰자가 바깥으로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흰자가 부풀었어요. 눈이 부어서 안 보여요. 이런 등등등의 증상으로 오시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모기 물리거나 두드러기 났을 때 그걸 긁으면 더 붓고 더 단단해지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그럼 알레르기 결막염이 생겨서 눈이 가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안과에 내원해야 하지만 못 올 때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가렵기 시작하면 눈을 비비지 말고 냉찜질을 바로 해주세요. 얼음 물병을 수건으로 둘러준 뒤에 눈 위에 올려주는 것처럼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강에 갔어요. 한강에 갔는데 꽃가루 때문에 알레르기가 났으면 근처 편의점에 가서 아이스팩 같은 거 팔거나 아니면은 물 시원한 거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수건으로 두르고 수건 없으면 그냥 눈 위에 이렇게 올려버리세요. 그러면 이 차가운 성분이 혈관 수축을 만들고 나서 히스타민이 조금 덜 분비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덜 가려울 겁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반응이 평상시에 자주 올라온다, 이 시즌에 항상 올라온다, 이런 분들은 인공 눈물을 항상 가지고 다니시고요. 집에 있는데 이런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난다, 평상시에 눈 많이 가려운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런 아이스컵으로 냉찜질을 해주는 것도 좋고요. 인공 눈물을 차갑게 냉장고에 보관을 하세요. 그래서 그걸 한 방울 딱 넣어주거나 두세 방울 넣어주면 풀링 효과 때문에 또 혈관이 수축을 하고 가려운 걸 훨씬 완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야외가 아니라 집에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서 뭐 흰자가 붓거나 이런 알레르기 결막염 소견을 보인다, 그런 분들은 뭐 굳이 이런 컵을 이용 안 하더라도 시중에 이런 거 많이 팔거든요. 제가 다이소 가서 1,000원 주고 산 것 같은데 이게 온찜질도 되고 냉찜질도 돼요. 전자레인지 돌리면 이게 온찜질이 되고, 그리고 이걸 냉동실에 넣어두면 이게 냉찜질이 되거든요. 이런 거 하나 구비해놨다가 써도 되고, 아니면 제가 얼마 전에 일본 다녀왔잖아요. 이게 5,000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온찜질팩 유명한 거 다 아시죠? 근데 이게 냉찜질팩도 같이 나와요, 그 회사에서. 그래서 요거를 한번 뜯어보면은 되게 단순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파스 모양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 이거를 제거를 해서 눈에 딱 붙여놓으면 여기서 냉기가 엄청나게 올라오거든요. 이런 것도 물론 직접 눈에 컨택을 한다는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쿨링 효과는 이것만큼 좋은 거 없는 것 같아요.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평상시에도 알레르기 반응이 자주 일어난다, 아니면 봄철에는 항상 일어난다, 그런 분들은 봄에 이런 인공 눈물을 항상 휴대하세요. 그리고 눈에 무엇인가 들어간 것 같거나 이물감이 든다, 이럴 때 인공 눈물을 한 방울 넣는 게 아니라 쭉 짜서 희석해주는 개념으로 씻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미리 안과에 내원해서요, 항히스타민 성분의 항알레르기 안약을 일회용으로도 처방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걸 일회용을 처방을 받아서 항상 휴대하고 간지러울 때 하루에 1번에서 2번 정도 점원하는 것을 추천해요. 이렇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고, 집에 도착하셨다? 그러면 아이봉 같은 거로 눈을 전체를 세척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봉 한국에 정식 수입되기 전에는 일본 가면 꼭 구매해야 되는 그런 필수템이었잖아요. 근데 아마 한국에 정식 수입이 돼서 뭐 안과학회 할 때도 아이봉에서 많이 와서 막 설명하시고 그러거든요. 다만 제가 이 제품이 조금 아쉬운 점은 제품 페이지를 보면 하루에 3회에서 6회 사용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너무 과해요. 이게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나 꽃가루에 노출이 돼서 눈이 좀 간질간질하고 이물감 느껴지는 날이면 하루에 한 번 집에 와서 이렇게 씻어내는 개념으로 사용하기엔 좋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이봉에 뭐 충혈 완화 효과를 가져오는 아미노카프로산, 항히스타민 성분이 들어가 있고, 좀 눈을 덜 감지럽게 만드는 클로로페니라민 같은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충혈 제거에도 효과가 어느 정도 있고 간지러운 그런 느낌을 좀 줄여주는데 효과가 있어요. 다만 얘를 이렇게 자주 매일 사용하게 되면은 얘를 끊어버리는 순간 리바운드, 예전보다 눈이 더 충혈되고 더 가려운 증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물론 눈이 가려울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안과에 내원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알레르기 결막염은 전염이 되는 거예요?
눈이 빨개지는 분들 옆에 있으면 좀 옮길까 봐 무서워하잖아요. 이게 알레르기 결막염과 감염성 결막염, 우리가 쉽게 말해서 눈병이라고 말하는 걸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아요. 결막, 투명한 막에 염증이 생겨서 충혈이 생긴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원인이 전혀 다릅니다. 알레르기 결막염은 감염이 아닌 두드러기가 눈에 생긴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두드러기는 전염이 아니잖아요. 두드러기 옮지 않는 것처럼 알레르기 결막염도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옮기는 전염성 결막염, 눈병은 주로 아데노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인해서 생기고요. 눈에 감기가 왔다고 생각해요. 감기 옮죠. 그래서 눈병은 옮는 거예요. 다래끼 옮잖아요. 다래끼가 옮아요? 옮지 않나요? 안 옮습니다. 물론 다래끼는 세균에 의해서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름이 나오는 샘이 막혀서 거기 염증성이 발생할 수 있는 거 두 개로 나눠지긴 하는데 다래끼는 옮지 않습니다. 원래 걸릴 사람이었던 건가요? 그렇죠. 원래 걸릴 사람이 걸리는 거죠. 봄철 눈 관리 두 번째는 안구건조증이에요. 건조한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왔는데 왜 안구건조증이 생기냐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물론 겨울이 더 건조해요. 겨울 습도는 30%, 40%. 근데 거기에 히터까지 더 빵빵하게 트니까 눈이 건조해질 수밖에 없고 봄철은 50%에서 60%로 조금 더 습하기는 해요. 여름에 비해서는 물론 건조하긴 하지만요. 그렇지만 봄철에 안구건조증으로 많이들 불편해하시는 이유가 꽃가루와 미세먼지 등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물질들은 눈에 알레르기를 발생해서 염증을 유발하고요. 이로 인해서 눈물막의 안정성이 깨져버리거든요. 그러면 안구건조증은 더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 안구건조증이 심한 분들도 알레르기 반응이 더 심하게 오거든요. 그 이유는 눈물도 보호막 역할을 해요. 다만 안구건조증이 있으면 이 보호막이 조금 약해지겠죠. 그래서 항원에 노출이 되면 더 쉽게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안구건조증과 알레르기 결막염은 서로 안 좋은 쪽으로 부딪혀다는 겁니다. 건조증이 있으면 알레르기 결막염이 더 발생하고 알레르기 결막염이 있으면 안구건조증이 더 심해지는 것처럼요. 그래서 봄철에는 인공눈물을 항상 휴대해서 보습을 위해서 또는 씻어내는 용도로 사용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봄철 눈 관리는 바로 자외선 차단이에요. 겨울철과 비교해 봄은 UV 강도가 더 세지거든요. 쉽게 말해서 해가 더 쨍쨍해진다? 이렇게 강해진 자외선은 백내장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 안경이나 선글라스 또는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렌즈를 착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눈 위에 선크림을 바르거나 하는 건 도움이 될까요? 피디님 아까 보면 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데 아니 선블락을 눈꺼풀에 바르지 눈을 감고 있으면 자외선이 잘 안 들어와요. 근데 눈을 뜨고 있을 때 자외선이 이제 각막과 렌즈를 통해서 눈 뒤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눈을 감고 있을 거면 물론 자외선 차단을 바지를 바르는 게 도움이 되겠지만 낄 때 들어오는 게 뭔 상관이라고 자외선 차단을 얘기해요. 물론 이럴 때 또 사용할 수 있는 게 루테인과 지아잔틴처럼 이제 망막 색소를 한 번 더 입혀서 자외선 차단 필터를 한 번 더 씌워주는 것도 괜찮긴 한데 그런 것보다는 사실 근본적으로 자외선 차단 안경이나 자외선 차단 렌즈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자외선을 막는 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제가 오늘 말한 걸 총 정리하면 봄철 내가 이제 한강 같은 데 놀러 나간다. 뭐를 준비해야 될까요? 선글라스, 인공눈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다니면 되고 나는 항상 이 시즌에 알레르기 반응이 났다라는 분들은 뭐 미리 안과에 내원을 하시거나 해서 이제 일회용으로 항히스타민 성분이 들어간 안약을 처방받아서 가지고 다니는 휴대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걸 다 했는데도 눈이 간질간질하고 밖에서 알레르기 반응이 날 것 같다? 편의점으로 빨리 가서 차가운 얼음컵 같은 거를 눈에 대주는 게 좋다. 이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봄이니까 많이들 야외 생활 즐겨야죠. 좋은 것도 많이 보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